필옵틱스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나와요? 저희는 사실 기술로 차별화할 수 있는 회사고요. 네. 뭐 레이저 광학 기술하고 그다음에 기계 설계 및 정밀 제어 기술로 이제 21세기 미래를 위한 장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올해 취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용 규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받고 계시죠? 예, 그 3월 말까지 아마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해서 올해 한 100여 명 가량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작은 회사라고 하시더니 예. 올해만 100명을 뽑는다는 건 큰 회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직원이 300명이 좀 넘는데 예.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명을 다시 또 뽑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그 어떤 계속 직원을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회사는요, 그 2008년 이후에 레이저 광학 기술로 전문화를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웠던 2010년 이후에도 네. 끊임없이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연구개발 투자가 최근에 어느 정도 매출과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고요. 또 저희 회사와 연관이 되는 전후방 산업인 AM/OLED 사업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뭐 많은 성과를 내고 또 매출을 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고객사들이 더 많은 장비를 발주하시고 납품해 주기를 원해서 네. 또 더 많이 직원들이 필요하게 된 이제 상황입니다. 올 3월 지금이죠. 대규모 취업 공고가 뜬다고 하던데 듣기로는 신입과 경력을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을 뽑는 건지 그 요건들을 좀 알려주세요. 뭐 자세한 여건은 사실 인터넷에 아마 뜰 예정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술 인력들을 가장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제 정기적으로는 신입사원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경력사원 채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신입사원에 맞춰서 주로 이제 전기, 전자, 제어, 기계, 그다음에 물리 분야, 뭐 광학 분야 쪽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기획이나 영업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공이 있는 사람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펙이 좋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서류상에 있는 성적이나 네. 뭐 점수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경험과 그 사람이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또 한 번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인재상은 도전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특히나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뭐 이미 갖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 대학을 다니시면서 각각의 전공 분야에 맞춰서 좀 실무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면은 훨씬 더 쉽게 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예. 학생이신 분으로 예. 경험을 좀 많이 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저희도 이제 면접을 자주 보니까 최근에 면접 본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제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나가고 싶은데 팀원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게 팀으로만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대회에 여러 명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친구.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뭔가를 한 것보다는 그 게임 경연 대회라도 참가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팀원들로 여러 사람을 수배해보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연습도 하고 뭐 참가해서 물론 아무런 성적을 받지 못했고 상도 받지 못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네. 뭐 나이든 선배든 후배든 모아서 이런 팀을 꾸려보고 그 팀 시간을 조율하거나 연습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걸 잘 조율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사실 저희한테는 참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시는 이유는 면접을 통해서 아시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그 서류 전형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토익 점수나
뭐 컴퓨터의 무슨 기술 자격증? 등급이나 자격증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봅니다. 예. 오, 그래서 우리가 저 방금 전에 예.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예. 그 어떤 사원분은 예. 뭐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기술 쪽 자격증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설계를 한 친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것이나 캐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토익인가요? 뭐 요즘 뭐 토플 뭐 해서 토플, 여러 가지 토스 등급 뭐 많죠. 네. 중국어도 있고 네. 다양한 등급을 네. 취득해서 오시는데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연수 뭐 사실 전 솔직하시네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네네. 해외 연수까지 가가지고 네. 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네. 실제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지는 좀 퀘스천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뭐 이제 면접에서 좀 까다로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묻는 편입니다. 네. 제가 소개 좀 해주세요. 생방송이라서 못 끊어요. 네. 예. 끝까지 들을 거예요. 네. 사실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했던 분야를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했던 분야. 기계 전공 분야 같은 경우는 설계나 아니면 설계라는 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동아리에서 뭐 예를 들어 모형 자동차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발명에 있는 거에서 그걸 기계적인 모양을 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도면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작도 그런 해봤다는 것까지, 경험들이 굉장히 하면 저 면접관들에게는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고요. 네. 뭐 전기전자나 소프트웨어 제어 쪽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드를 만들어 봤다든지 사실 학교에서 전기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실험이나 실습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원자들 보면 그런 실습 내용들을 잘 부각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사실 많은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전자나 전기는 뭐 아트메가 128인가요? 저는 사실 그쪽 분야는 아닌데 네. 네. 보면 그런 칩 같은 걸 활용해서 뭔가 실험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면접자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본인이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테스트 기기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시계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얘기를 네네.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뭐 경영 쪽이나 뭐 영업 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회사에 대한 정보들은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를 분석했다든지,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장비 회사니까 어떤 분야는 우리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의견을 네. 얘기해 주는 것도 네. 사실 면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적극성도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운 것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하라는 말이 혹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다들 대기업이나 저 뭐 공무원을 요즘 많이 지원하신다고 해서 기술 쪽 분야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인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원이 입사하면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사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사회보다 공무원 같은 직종보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기술 하나만 배워서 뭐 그 기술로 20년, 30년씩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본인도 회사를 통해 성장을 하지만 회사도 그런 친구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뭐 저희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관리직이나 이런 부분을 싫어하거나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경우라면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서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 성장해도 회사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